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섭취한 밥, 빵, 면이 독소나 염증이 되지 않도록 당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몸에 이제 파동이 있습니다. 그 파동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 호르몬을 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항상성이거든요.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균형점, 일정한 범위를 벗어났을 때 가장 우리 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혈압입니다. 혈압과 더불어서 최근에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혈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혈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의 높은 수치와 낮은 수치들을 합쳐서, 모든 수치를 합쳐서 그 수치가 평균이 정상이냐 아니냐,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루 중에 이제 혈당이 쭉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지가 되느냐. 물론 밥을 먹으면 좀 올라가겠죠. 올라가지만 그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 범위 역시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혈당, 고혈당하고 저혈당 자체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 그것을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우리가 들어오면 잘 흡수시켰다가 우리 몸에 잘 저장시켜 놨다가 적절하게 기관에서 이제 끄집어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 그리고 인슐린의 또 다른 카운터 파트너인 글루카곤이라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이 인슐린 호르몬 자체가 기능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혈당 스파이크는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밥을 먹으면 쭉 올라갔다가, 그리고 밥을 이렇게 먹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쭉 떨어져 가지고 정상 범위보다 더 떨어지는 저혈당, 우리가 먹은 밥, 빵면이 이제 독소나 이제 염증이 된다고 하는데요. 독소라는 건 그런 거죠. 쓸데없이 많아져서 몸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좀 부족해지면 또 몸에 빈곤을 부추긴다는 것. 가행의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가 동전의 양면, 앞면 같은 면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빈곤입니다. 자, 인슐린도 처음에는 많이 사용되었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빈곤하게 되죠. 또 그러면서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인슐린 기능을 못하는 상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고혈당과 저혈당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몸이 적응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혈당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혈당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인슐린이 굉장히 과로하게 되고, 그래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는데요. 이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 인슐린은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을 내보내는데, 이때 가행으로 분비되는 인슐린은 염증성 인슐린이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암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자, 당이 넘치게 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인슐린 염증이 생기고, 더불어서 넘치는 당들은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어떤 영양 성분들과 달라붙게 됩니다. 단백질과 달라붙게 되고 지방과 달라붙겠죠. 단백질과 달라붙게 되면 당독소가 되고, 지방과 달라붙게 되면 혈관벽에 붙으면서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도 일으킬 수 있죠. 더불어서 저혈당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면 이거 자체가 우리 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죠. 에너지 빈곤 상태, 에너지가 결핍된 상태가 됩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하죠. 더불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당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원리를 이제 아셨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혈당을 일정 범위 내로 유지하려면 다음 같은 법들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혈당이 치솟지가 않아야 되겠죠. 치솟지 않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드셔 주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빨리 먹게 되면 아무래도 당의 흡수속도가 빨라지니까 당이 이렇게 확 고혈당 피크를 치게 됩니다. 자, 천천히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래 씹으면 가능하죠. 그래서 항상 30번 이상 음식물이 물이 되는 것처럼 오래 씹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드시는 분들 살펴보면 초반에 굉장히 많은 양을 먹고 후반에 내가 너무 빨리 먹구나 해가지고 걱정하면서 또 이제 적은 양을 먹다 보니까 또 다음 식사 때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도 많이 먹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전체 먹어야 할 양을 3이라고 한다면, 자, 전반으로 나눠서 우리 식사 시간이 딱 전반과 후반이 있다고 한다면 전반에는 1만 먹는다. 전반에 특히 이제 천천히 먹는 거죠. 전반에 1만 먹는다. 후반에 2를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천천히 먹으면서도 전반에 조금 더 천천히 먹게 되고, 후반에 조금 배가 부른 상태에서 빨리 먹는 듯한 느낌을 가지더라도 그 조금 여유를 가지고 드시게 되면 충분히 식사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될 수 있는 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되 전반의 속도를 조금 더 천천히 해서 전반에 충분하게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후반에는 조금 여유 있게 먹어 좋겠다. 전반에 이제 천천히 드시게 되면 포만 호르몬, 렙틴 호르몬까지 나오기 때문에 후반에 드실 때 어떤 인내력을 지나치게 발휘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도 식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 혈당이 치솟지 않으려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혈당 지수란 같은 칼로리의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을 올리는 정도를 설탕과 비교한 수치입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 몸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의 특징들은 뭘까요? 저당 지수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정제가 덜 되어 있고 천연에 가까운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백미 대신 현미나 찹쌀 등을 섞어서 식사하는 것과 똑같죠. 이런 저당 지수 음식들은 혈당 지속성, 혈당이 오랫동안 천천히 분비되게끔 하는 기능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자, 저당 지수 음식을 다른 말로 하면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하거든요. 도정이 덜 된 밥, 빵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복합 탄수화물, 저당 지수 음식들, 혈당을 높게 치솟지 않게 하면서도 서서히 혈당을 유지시켜주는 작용하는 음식들의 특징은 뭘까요? 일단 도정이 덜 되었기 때문에, 정제가 덜 되었기 때문에 색깔이 하얗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씹을 때 약간 딱딱한 질감이 있겠죠. 한없이 부드럽지 않은 음식입니다. 너무 부드러운 음식은 그만큼 정제가 많이 되었다는 거죠. 또 달지 않은 음식이죠. 지나치게 설탕 등의 단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들이 겁니다. 혈당 지속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새끼를 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를 일정한 양을 드시라는 것입니다. 그 새끼를 드실 때 아침, 점심, 저녁에 양의 차이가 없이 새끼를 똑같이 적당하게 일정한 양으로 드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새끼 다 먹으면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합니까? 저는 한 끼나 두 끼 정도밖에 안 먹어야 다이어트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새끼를 균등하게 드시라는 거죠. 그러면 두 끼를 드시는 음식을 양을 세 끼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자, 세 끼 드시라고 하면 두 끼 먹던 분이 1.5배, 그러니까 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두 끼 드시는 양을 세 끼도 나누어서 균등하게 드시라는 거죠. 또 혈당의 방출 능력, 적절하게 방출해야지 저혈당이 안 빠지겠죠. 우리 고혈당으로 가시는 분들이 저혈당일 때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보상 반응으로 가식하거나 폭식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혈당을 방출하는 능력은 혈당을 제대로 잘 저장하는 능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당 저장 창구가 굉장히 깨끗해야 되겠죠. 자, 혈당 저장 창구의 넘버 원은 간입니다. 그래서 간을 잘 디톡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보면 건강관리를 위해서 너무 많은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 간에 부담을 줍니다. 간의 저장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 없는 약과 영양제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스트레스 역시 간에 굉장히 부담감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간을 도와서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 창구로서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단백질을 드시고 매일매일 근육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상체 근육, 팔 근육, 허벅지 근육이 중요합니다. 저는 팔굽혀펴기 300회, 그럼 손허벅지 운동 300회, 시간을 갈 때마다 30회에서 40회씩 나눠서 꾸준히 하면서 하루에 필요량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는 또 충분하게 영양 섭취를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운동할 때는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해주고 운동하는 후에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단백 섭취를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한다. 그렇게 할 때는 적절한 이제 영양소 공급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요. 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혈당 균형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인슐린은 우리 몸에 있는 혈당을 조절해서 그것을 잘 에너지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방출하는 우리 몸의 에너지 호르몬입니다. 자, 인슐린이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슐린 혹사를 시키지 않아야 되겠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밥 한 번, 반찬 한 번 이렇게 드시지 말고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식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꾸로 식사법이죠. 채소, 비채소, 밥 한 젓가락씩 채소, 비채소, 밥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면 이 속에서 충분한 채소와 충분한 단백질이 탄수화물의 어떤 섭취 비율을 줄이고 인슐린에게 여유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후 30분에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해서 인슐린 혼자서
외롭게 일하지 않도록 조금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인슐린도 휴식을 취해야 되죠. 그래서 탄수화물, 야식은 금지해 주십시오. 9시에서 10시가 지났을 때 탄수화물 먹게 되면 인슐린을 밤에도 야근을 시키는 겁니다. 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지나치게 배가 고프다고 한다면 혈당 지수를 많이 높이지 않으면서도 신경을 안정시키는 마그네슘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숙면에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바나나 한쪽 정도 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섭취한 밥방면이 독소나 염증이 되지 않도록 당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잘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원칙 잘 실천하셔서 혈당 균형을 잘 맞추고 인슐린을 잘 보호하는 어떤 생활 습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쾌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